안녕하십니까. CJ헬로비전 지성인의 진행을 맡은 조아진입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이 특히 많은데요. 그중 고창에서 발생한 화재 중에 50% 이상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창은 바다와 육지를 끼고 있어 상대적으로 구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오늘 지성인에서는 고창 소방서 김봉춘 서장 모시고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전북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CJ 전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작년 7월 12일자로 고창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서장 김봉춘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온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고 새해 들어서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2016년 7월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이제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취임 이후에 서장님께서 가장 중점으로 두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쪽으로 부임하고 나서 복무 방침을 세 가지를 뒀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아무래도 119다 보니까 네.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 분야가 있습니다. 네. 저희 소방은 세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재 진압이고, 네. 두 번째는 구급이고, 네. 세 번째는 구조입니다. 네. 이 분야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각기 다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그러는데 분야별로 조금 잘 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직원들이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네. 서로 하모니를 잘 이루어가지고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도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의 주민들의 눈높이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과거에 해왔던 그런 수준으로 주민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 앞서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변화에 또 순응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생각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119가 되자 해서 네. 고도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24시간 이렇게 생활하고 365일 이제 계속 출동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네.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고 또 직원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기를 좀 높여주고 여러 가지 능률을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장님, 고창이 육지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리 고창 지역은 우리 전북도 내에 보니까 이 해안가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4군데 정도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우리 고창이 상당한 면적을 바다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제 여름철 얘기인데요. 네. 여름철에는 우리가 시민수상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보면은 해수욕장이 2군데가 있어요. 네. 뭐 90호 동호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아, 네. 거기에는 이제 24시간 계속 그 개장되어서 폐장할 때까지 우리 수상 구조대가 거기를 상주를 합니다. 네. 수상 구조대원들은 이제 우리 구급요원하고 네. 구조요원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네. 같이 조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뭐 안전순찰도 많이 돌고 그래서 네. 뭐 사전에 예방한 측면도 있었지만 뭐 간단한 그 치료를 요하는 그런 사례 외에는 큰 사고 없이 네. 인명사고 제로화를 실현했습니다. 또 아까 여름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겨울철 화재 중에서는 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정말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불을 많이 사용하니까 네. 위험하고요. 저희 통계를 계절적으로 살펴봤을 때 네. 화재 발생 빈도가 겨울, 봄, 가을, 여름 순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아무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화기 취급하는 양과 시간들이 늘어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실내 활동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불안전한 요인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 화재에 하여튼 뭐 가장 많은 그런 건수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네. 또 그 중에서 주택은 네. 주택 화재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상당하게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얼마 정도 늘었나요? 지금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네. 근래 와서는 약간 주춤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꽤 많이 상승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고창 소방서 국가정보 시스템의 통계를 또 인용을 하면은 네. 그 우리나라 전체 통계와 거의 비슷하게 약 23%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 시청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행동은 먼저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상식입니다. 네. 상식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실상적으로 화재가 딱 발생했을 때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상식으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상식을 내 몸 안에 익숙하게 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119로 신속하게 네.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 신고를 네, 해야 됩니다. 네. 예, 신고를 하고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예, 불이야 하고 네.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고 네. 노약자들에서는 빨리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고적, 경고적 기능이 네. 있거든요. 경고적.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방차가 올 때까지 나름대로 조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보면 이제 소화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화재 시대는 소화기로 충분히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초기 화재를 벗어났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참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집에 불이 났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는 이걸 막아야 되겠다. 네. 내 살림, 내 재산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활동들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소화기로서 감당해내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내부로 진입해가지고 네. 불을 끄고 또 뭐 중요 물품들을 꺼내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뭐 화상도 있고 또 연기에 휩싸이다 보면은 이제 출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네. 거기서 우왕좌왕하다가 참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화재가 발생하면은 먼저 신고를 하신다. 네. 그 다음에 주변에게 알린다. 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위험한 범위 내에서는 행동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튀어나온다.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러한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네. 몸에 딱 간직하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네. 발생했을 때는 네.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평소 일상생활에서 화재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불감증, 네. 여기에 대한 의식의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네. 의식이 또 개선이 먼저 급선무고,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우리 가정에 보통 이 소방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은 소방법에서 어떠한 소방시설 설치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에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이제까지는 그 규제를 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들은 소화기를 비치해 놓으신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가정주택이 소방시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한 5년 전에 12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네. 일반 주택도 네. 기초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자라고 네.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감지기하고 네. 소화기를 비치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 법으로 정해놓은 게 지금 5년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네. 금년 2월 4일 되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각 네. 가정에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2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예,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이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대상자가 전 국민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사업장이라든가 뭐 이런 업소라든가 이런 데와는 좀 다르게 네. 강력한 규제사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발적으로 네. 국민의식을 조금, 안전의식을 좀 향상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계도에 접어들었을 때는 약간의 제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많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그 기초 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계도를 하는데 네. 이제 2월 4일이 얼마 남지 네, 얼마 안 않지 남았죠.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설치율이 아주 저조하군요. 저조합니다. 네. 예. 지금 한 30%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예.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합니다. 네.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활동을 하고 어떻게 계시군요. 하냐면은 이제 네. 이 앞에 보이는 이 펜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만, 네. 우리 보면 이제 그 각 집마다 이제 번지수 지번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번 표지판에다가 이 집은 안전한 집이다. 네. 이 집은 화재가 났을 때는 반응을 하고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안전시설을 갖춘 집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증 마크를 네. 위에다 이렇게 부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인증마크를 달아주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소장님께서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가 좀 일반 대원들과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떠신가요? 지휘관이라고 하면은 네. 항상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어깨가 무겁고 또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강화되는 겨울철에는 네.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 또 대형사고의 조짐이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로 지금 구비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을 믿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프로입니다. 네. 프로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이것을 직원들의 능력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끄집어내야 되고 그 끄집어낸 능력을 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현장 같은 데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현장에 따른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액션 플랜을 제출해 놔야 됩니다. 네. 직원들이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 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직원들에게 꾸준히 이런 것을 좀 알려줘야 되고 네. 또 그다음에 우리 119 소방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칭찬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나태하면 안 되니까 네. 또 직원들에 대해서 항상 동료도 하고 네.
또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조금 사기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수호천사다, 네. 최고다 수호천사. 하면서 또 네. 용기도 주고 네. 그러면서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도 내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서장님, 그러면 서장님께서는요, 또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현장을 좀 중요시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보면은,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네. 책상에서 알지 못한 것들이 바로 현장에 나면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이 곧 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안에서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도 좋지만, 네. 현실을 먼저 직시하고자 현장 방문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관내 치안 요인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 상당한 피해라든가 인명 피해가 유발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꼭 현장을 들려가지고 네. 위험 요소, 네.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관계인에게 부탁돼야 될 사항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이제 축사가 많고 네. 요양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에 대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면은 많은 인명 피해와 그 다음에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대상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상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각 대상마다 현장 방문을 다 한 번씩 해봤습니다. 네. 답은 조금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셨다. 네. 또 그럼 재난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소방 안전 관리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창에는 이제 노인복지 시설도 많고 이게 소외계층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일명 지칭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독거노인이 사신다거나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비로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1,200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단독형 감지기, 네. 이걸 그다음에 소화기, 그다음에 기본적인 구급함, 네. 이런 거를 전부 다 무상으로 배치해 드렸습니다. 무상으로? 작년부로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완료를 하셨는데 1,200개 그럼 가정에 완료를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그렇게 했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관기관, 우리 우체국과 MOU를 체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체국에 계신 집배원분들이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동선들이 네. 아주 깊은 곳까지 네. 있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꼭 방문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과 한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독거노인이 사신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 시야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살펴보고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 쪽으로 연락을 해주면 네. 우리 회원들이 가서 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서장님, 저희 방송국도요, 지난 여름에 정읍 소방서와 함께 좀 안전교육도 실시를 했고, CPR 교육도 좀 받았어요. 그때 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안전교육의 중요성 정말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중요한지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 CPR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이 두 손으로 기적을 살리는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CPR의 중요성을 많이 PR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 CPR을 실질적으로 시험하고 실질적으로 시험도 해보고 네. 또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체험 교실을 지금 개설해가지고 네. 계속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CPR이 네. CPR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지금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네. 약 8%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8%? 예. 네. 심정지 환자가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은 8%입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지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지 환자에 대한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CPR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들이 많이 지금 홍보도 하면서 또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전 계층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CPR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서장님, 고창 소방서장으로서 2017년 계획이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계획을 작년도와 달리 크게 새로운 계획은 잡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거 기본에 충실하는 119, 그다음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119. 그러한 119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따뜻한 찬사와 박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나태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국민들은 날로 우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높음을 따라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박수가 아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항상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혁신에 앞서가는 자는 성공한다. 혁신에 앞서가는 자는 성공한다. 혁신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는다. 순응한 자는 살아남는다. 혁신에 부응하지 못한 자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도태된다. 그래서 명언이네요. 항상 우리는 그 노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항상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역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우리 지역 주민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 2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합니다. 또 정말 좋으신 분이 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모세의 기적이라는 게 별말 아닙니다.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소방차를 좀 갈 수 있도록 터주십시오. 소방차 길 터주기에 우리 주민들이 좀 앞장을 서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구급차 이용을 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는데 응급 환자가 아닌 비응급 환자들은 구급차 사용을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함으로써 그 공백 시간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는 꼭 응급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서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늘 뛰어다니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소방차 길터주기나 땀 흘리는 소방관분들을 응원해주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장님이 오늘 그 해결책을 주신 것 같아서 든든하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